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 1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사흘 만에 고온의 쇳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용광로에서 제강 공장으로 쇳물을 옮기다 1,500도의 쇳물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잇따르는 사고에 포스코 안전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위로 검붉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포항제철소 2제강 공장에서 고온의 쇳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용광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실어 제강 공장으로 운반하던 중 1,500도 고온의 쇳물이 바닥으로 쏟아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쇳물을 실은 토페도카가 제강 공장에 쇳물을 옮기는 과정에 바닥에 일부 쇳물이 흘러내려 발생한 일로 바로 조치 후 현재 조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쇳물 운반 시설 작동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금속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내부에서도 안전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 규명이나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가 되는 건지 현장 직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직원들하고는 협의하지 않습니다. 위선에서 다 정리해서 자기들끼리 통보만 할 뿐이지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잇따르는 안전사고. 1조 원이 넘는 안전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의 부실 운영과 증설 사업과 관련한 포항시의 유착 의혹 연속으로 보도해드립니다. 포항시의회는 어제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사업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여러 의혹에 대해 따져 묻고 책임을 추궁했는데요. 포항시는 해명도 부실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 사업자가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의로 부실 운영하고 포항시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핵심 공정인 미생물 농도를 왜 설계 기준대로 높이지 않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기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1,500으로 처리하는 데 있는지 1,500으로 처리해서 처리되는 곳은 아마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이어 포항시가 포항하수처리장은 저농도 유입수로 인해 미생물 농도를 높이면 오히려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히자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기술 자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겨울철에 질산이 안 된다 하면 저농도 설사 저농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질산이 안 되면 MLS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박뉴스의 법적 기준치 초과는 하수처리장 설계 이후에 동절기 기준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해온 포항시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계 당시 이미 동절기 기준치 강화가 입법 예고돼 설계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자문했던 데이터 자체는 이미 2004년도에 이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실시 설계 작업에서 TN20으로 실시 설계돼 있다는 사실은 감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뉴스의 설계 보증 수질 초과와 관련한 포항시의 용역 결과를 두고는 해명마저 오락가락합니다. 시의원들에게는 사업자의 책임을 묻기 힘든 설계 수온 이하, 즉 저수온일 때만 초과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설계 운영 범위가 아니고요. 설계 운영 범위를 벗어났다. 온도가 낮았다. 그런 겁니다. 저수온 때, 겨울철에. 그러나 취재팀이 직접 따져 묻자 설계 수온 범위에서도 보증 수질을 초과해 사업자의 과실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설계 수온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13도, 15도에서 이제 수질 보증 기준을 초과한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섞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총 질소의 유입량이 시설 용량의 90%를 초과해 증설이 필요하다는 포항시의 주장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항시는 부정확한 해명으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설계 기준을 지어놨잖아요. 34.3이라고. 설계 기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거. 1단계 유입수가 아니라 2단계 유입수잖아요. 확인 안 됩니까? 잠깐만, 여기에 2단계하고 1단계가 여기서 뒤바뀐 부분이 좀 있나네요. 여기 2단계가 30. 포항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위탁 운영 중인 하수 재이용 시설도
방류수 수질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실제 준수한 일수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2017년 제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로, 2019년 단 한 차례만 준수를 했어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자체 처리한 방류수의 수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포항시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자 질책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우리가 처리가 잘 안 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좀 이제 회전하는 편이잖아요. 농축 관리수 영향 때문에. 지켜야 되는 사항을 마치 하수 처리장 공급수와 관계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된 이 환경투자 시설이 7년 운영 기간 동안 준수를 보증 수질을 지키지 못한 횟수가 상식 범위를 넘어나서 부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포항시는 지금까지 여러 용역 조사를 통해 생물 반응조 증설 사업의 필요성이 제시됐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권 있는 기관들에서 일관되게 이 개선을 해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사업 추진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 의회 행정감사에서 경주시의 재정 자립도 하락 대책과 감사 결과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시의원들이 집중 질타했습니다. 의회는 또 올해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진행한 행정감사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본청 감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올 들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지난해까지 20% 이상 유지하던 재정 자립도가 갑자기 10%대로 낮아진 이유를 따졌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금 20한 3, 4%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17.9% 붙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토비 보조금을 갖다가 받고 안 받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사상 최고로 많은 5,200억 원의 국토비를 받았는데 세수는 줄었기 때문이라며 세수 확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옷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오면서도 지금 자주도가 떨어지고 이런 거 상반된 면이 있는데 이게 좀 떨어진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최대 국고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 기존보다 조금 떨어진 그런 수치 나옵니다. 경주시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에 따른 예산 낭비와 각종 보조금 심사가 허술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안건의 경우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이런 내용들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전혀 없죠? 1년간 꾸려나갈 청사진 로드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상임위별로 진행한 감사가 다소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하고 또 결산을 하고 예산하는 부분들이 숙지가 되는 상태니까 좀 힘도 있고 자세하게 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내실 있고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 본청에 대한 감사기관과 일정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릉군의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이 여객 전용선으로 추진되면서 빚어졌던 갈등이 화물 공간을 확보하기로 합의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선사에게는 임시 여객선으로 카페리 선박을 6개월 안에 도입하도록 했고 관련 비용은 울릉군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울릉군과 군의회, 여객선사, 주민대표 등이 합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신조 대형 여객선에 25에서 30톤의 특산품 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건조기간 운항할 임시 여객선으로 여객과 화물 겸용 카페리 선박을 6개월 안에 도입하며 오전 울릉 출항, 오후 포항 출항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사인 대저건설은 선박 설계의 화물 공간을 반영해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여객 정원은 당초 932명에서 20-30명 정도 줄어들게 되지만
차량은 싣지 않기 때문에 여객 전용선으로 인정받아 설령이 25년인 카페리보다 긴 30년이 됩니다. 발등에 부른 임시여객선 도입 문제입니다. 국내에는 없습니다. 운항하는 선박 또는 새로 그걸 건조하면서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너무 크게 지었거나 이런 선박들이 대상이 되고요. 임시여객선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은 울릉군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배를 빌리는 용선비만 연간 30-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운항 결성금까지 메워줘야 합니다. 신조 대형 여객선 지원에 앞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울릉군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우리 재정으로는 힘들죠. 도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다가 또 수익이 나면 또 수익이 거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경상북도는 당초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보조금 방식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울릉군은 오는 22일 경상북도 선사와 함께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사는 선박을 건조해 오는 2022년 울릉 포항 항로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코로나19로 택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 택시 업체가 손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산업급을 39% 감면했다. 최근 다시 원래대로 회복했는데요. 택시 기사들은 아직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안동역 택시 승강장.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하고 운이 없으면 반나절을 공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택시 타기를 꺼리다 보니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1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요즘은 너무 참 힘들어요. 시내에 다녀봐야 기름값도 모할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 지역 7개 택시업계가 고통 분담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일 7만 8천 원 내던 산악금을 4만 8천 원으로 39% 정도 인하했습니다. 그러다 4월 5만 8천 원, 5월 6만 8천 원으로 올리더니 최근 원래 금액인 7만 8천 원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월급과 보험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산악금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 택시기사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산악금을 채우기가 어렵다면서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올리니까 코로나 아직 상황도 그런데 올리니까 그게 문제죠. 빠르죠.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악금 원상회복이 시기상조라는 택시기사와 경영난으로 원상회복이 불가피하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의성군 안개면에 다양한 청년 유입 정책이 시도되면서 고령화된 농촌 마을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지원 사업 이후 청년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20, 30대 청년 15명이 의성군 안개면에서 5주째 함께 농촌 생활을 체험 중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창업 교육도 받고 의성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개인 스케줄, 개인 플랜 다 깨졌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왔어요, 솔직히.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사람을 얻고 가고 싶다. 청년 작가 김민정 씨가 8, 90대 어르신들을 상대로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술가를 보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평생 처음인 어르신들로선 색다른 경험입니다. 밖에도 물감으로 칠하잖아요. 그러면 느낌 달라. 물감도 칠해봐요. 그림, 연극, 사진, 문학 등 청년 예술인 18명이 6개 마을로 들어와 주민과 예술로 소통하고 공동 작품도 제작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간 진행되는 의성 살아보기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 1기생 30명이 의성에서 거주하며
2년차 딸기 재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다 지어지게 되면 실습을 해보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사업성 있고 앞으로 제 미래를 걸 수도 있다 싶으면 이제 내년쯤에 창농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청년 점포 8곳이 안개면에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수제 맥주 공방은 개업 2주 만에 맥주 만들기 체험 예약이 빼곡히 찼습니다. 맥주 원료인 홉은 인근에서 홉 농사를 짓고 있는 동업자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선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옆에 홈 농장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의성 청년 점포의 특징은 외지 청년과 의성 주민이 함께 준비해서 창업했다는 겁니다. 외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청년 창업과는 차별화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안개면으로 전입한 청년은 67명, 사업 참여 중인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명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반드시 또 성공해야 되고 정착해야 되는데 이러기 때문에 단순한 와서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라든가 육아 문제라든가 지방소멸 위험지수 1위인 의성군에서 이제 막 본격화한 청년 유입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대학교 교직원들이 모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포항대는 교직원 전원의 모금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7천여만 원을 모았는데 학업 증진을 위해 재학생 가운데 160여 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도 총장과 보직 교수, 학장과 학과장 등 48명이 학교 발전기금 1억 9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주 엑스포와 경주경찰서는 어제 엑스포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과 4인 이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엑스포 공원 이용료 할인을 약속하고 경주경찰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동참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 협조하게 됩니다. 경주 지역 물놀이 시설이 이달 말을 전후해 차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입장 인원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황송공원 물놀이장은 다음 달 3일부터, 화랑마을 체험형 수영장은 다음 달 7일부터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두 물놀이장은 코로나19로 이용 인원을 최대 1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형 물놀이 시설인 블루원은 지난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경주월드는 지난해보다 2주 늦춰 오는 27일부터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